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룡님과 2021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참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사실 정부가 네. 뭐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화를 발표를 했나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네, 그리고 네.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 네.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딱 던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지 말라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서 얘기는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는 항상 대출 문제 그다음에 네. 과도하게 올랐다. 막 이러면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너희들 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되게 궁색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담화라고 해서 설득하기 이전에 일단 몽둥이로 좀 들고 때렸는데 네. 규제라고 하는 걸 방법으로 네네. 때렸는데 글쎄요, 뭐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끝날 무렵이 얼마 안 남아서 약발이 안 먹힌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규제 대책이 존재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는 규제라고 하는 걸 또 던지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분위기가 오히려 두 가지 효과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궁색하게 보이면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더 달아오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집값 조정에 대해서 또 경고했다. 네. 이런 장관분들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하락론을 꺼내들며 가격 조정이 있다면 큰 폭이 될 거다.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근거는 뭘까요? 일단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급등장이 오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을 사는 상황이 되고 뭐 수요는 다 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결국엔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어떤 하락의 속도라든지 하락의 그 어떤 범위가 커질 수는 있겠죠. 네. 이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다, 끝까지 오른다. 네버 뭐 그냥 고다. 네. 이렇게 조정 없이 네.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고 보게 되면 그게 시점에는 분명히 한계가 발생을 한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난 몇 년간 떨어진다, 규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마라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죠. 손해를 본 결과를 만들어 버렸으니 결국 네. 정부는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됐고 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갔던 부분조차도 이제는 못 믿겠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부룡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큰 폭의 하락보다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정부가 무엇을 얘기를 하든지 간에 네. 결국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급이 늘어난다거나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앞으로 몇십만 몇백만 가구에 해당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거다. 네. 이 얘기는 지금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제 공급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너희 조금 좀 참아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참았더니 힘들었더라는 거죠. 네. 그 상황이 패닉바잉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상황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건 알겠고 그거 뭐 떨어지는 거는 먼 미래 일이고 난 지금 당장 죽겠으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세가율이 지금
보지 못했던 수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세 상승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만기 되면 집주인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왜냐면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집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시장이 있고 네. 집 주인이 갑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집 주인이 갑인 시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아유 내가 더러워서 산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꼴 보기 예. 싫어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 예.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정부의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이 네네. 없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진짜 제가 원래는 전세를 살려고 그랬거든요. 전세를 가려고 네. 그때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저기 그랑자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아 그랑자이 말고 프레스티지자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면 전세가가 좀 많이 빠지니까 네.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갔는데 아니 집주인이 이제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 집 보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어차피 새 집이니까 그만 보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약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살 집은 사야겠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러 가봤는데 굉장히 집주인이 너무 갑이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심지어 저기 3차에서는 여기 담화문 발표했던 분도 그 3차에 전세 못 구해가지고 마포 네. 자이 3차 그래서 나가셨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이래서 집을 사는 거지 사실 뭐 집을 살려고 사는 것보다 그죠 내가 돈이 뭐 없어서 걔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진짜 너무 갑이 됐어요. 이게 임대인이 갑이 되는 시장이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갑이 되는 시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전세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신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인이 갑이 되는 시장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정부가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갑이 되어가는 일부 시장도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물고 네. 뜯고 싸우는 그런 좀 약간 난장판의 상황 네.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벨브님께서 계속 올려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이러는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이 수도권 서울은 상승작으로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것도 네.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뭐 동두천이 엄청 핫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갈까? 그러니까 밀려 가는 상황이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까지 외곽 지역까지 이제 북부 지역의 동두천이지만 네.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 오산, 안성까지도 지금 되게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전세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네. 이런 실수요자들까지도 같이 맞물리는 상황인데 원래 침체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시장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투자자는 투자자 나름대로 실수요자는 실수요자 나름대로 같이 붙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뜨거운 불장이 된 이유가 이 두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김이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재산 오른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수요가 존재하나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네. 한 15, 16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5, 16년 전에.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들 심리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네네. 뭐냐면 지금은 있는 사람들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특정 단지가 한 2,000세대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그 물량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땡기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게 되더라도 예. 분명한 거는 그게 뭐 자전 거래이든 무슨 거래이든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딱 보게 되면 거기 단지에 살고 있는 그 2명을 제외한 네. 나머지 그 세대원들은 그 네. 거주민들은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러겠죠. 네, 그리고 네. 그 가격이 내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결국에는 그 가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2억이 됐으면 누군가는 12억 주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억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 또는 거기 거주민들이 다 12억이 이게 정상 가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자전거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 올라가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그 부동산원에서 네. 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70만 건을 조사했는데 네. 70만 건이었나 50만 건이었나 조사했는데 그중에 이상 거래가 5건인가 7건 네. 있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그런 거래가 있을 거다. 네네네. 근데 그런 거래 아닌 거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그 상황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주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 섞여서 같이 나타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네.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이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하기로는 네.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는 게 이제 심리 상태라고 보는데 심리 상태.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공급이 줄어들어 있다, 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돌아다녀 보거나 내가 겪는 상황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까 심리적인 상황이라는 게 항상 이제 상승장이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비교가 들어가요. 사람들과 비교가 들어간다. 사람들과 사람이 비교가 들어가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신사임당님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50 몇만 명이다. 네네. 그러면 왠지 질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근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가 안 샀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네네. 그럼 옆에 있는 개똥이네 아버지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더 올랐어? 제가 뭐 쥐뿔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은요 서로 네. 심리적으로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네네.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다가 네. 일단 비교를 하면서 속상함과 그다음에 조급함과 쫓김과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끌을 할까 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누군가는 사작을 했을 거고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그렇죠. 사작을 했을 거고 누구는 네. 안 사작을 했을 텐데 네. 그 안 사자고 했던 사람들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몰리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럼 결국 그 가정은 사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는 네.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자꾸 이제 입지가 좁아들면서 네. 조금 이제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까칠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뭐 집을 가지고 돈을 벌었거나 뭐 한 사람들은 또 그걸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돈 벌었네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발생되면서 네. 수요의 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시장이 이제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레미 조님께서 상관도 없는 강남 집값 잡으려도 노원구 집값이 3배 돼 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네.